1956년 목포. 어릴 때부터 소리하기를 좋아했던 정연이는 목포극장에서 난생 처음 여성 국극을 보게 됩니다. 여성 국극은 소리와 춤 그리고 연기가 곁들어진 공연 예술인데요. 1950년대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은 여성 국극 안에서만큼은 여성 배우들이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할 수 있었기에 국극을 좋아했습니다. 정연이는 당대 유명한 국극 배우인 문옥경의 연기를 보고 여성 국극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시장에서 조개나 팔며 살기 싫었던 정연이는 여성 국극단의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어머니의 밤대를 무릅쓰고 목포에 온 매랑 국극단의 진차에 몸을 숨겨 서울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매랑국극단 단장 강소복은 정연이를 바로 목포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정연이의 소리와 기계를 마음에 들어한 문옥경 덕분에 정연이는 연구생 막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연이는 문옥경처럼 국극단의 남역이 되어 왕자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년씩 연습을 한 연구생들은 옥경의 총애를 받는 정연이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거기다가 정연이의 짝선배인 백도행은 연구생 자성 공연인 춘향전 무대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만 정기 공연인 자명고에 대본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 가장 뛰어난 연습생인 허영선은 너무 쉽게 극단에 들어온 정연이가 꼴보기 싫어 두 번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조연 중에서도 손꼽기 어려운 연기인 방자 역할을 정연이에게 맡겼어요. 이에 먼발치에서 정연이를 지켜봐 오던 문옥경은 정연이에게 방자 연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이 대본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연이는 어렵지만 방자 연기를 해내고 싶었기에 문옥경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정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들을 관찰하며 남자처럼 행동하는 법을 연구하고 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익살스럽지만 정많은 나만의 방자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난생 처음 올라간 무대에서 정연이는 방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춘향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이몽룡을 연기한 남역 배우인 허영서였으나 사람들은 정연이의 방자에 몰입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연이는 짝선배 백도행에게 인정을 받고 자명고의 대본을 받게 되는데요. 자명고는 낙랑국의 공주 목련이 적국인 고구려국의 왕자 호동을 사랑하여 낙랑의 신고인 자명고를 찢음으로써 조국을 패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도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작품이에요. 강소복 단장은 5년째 왕자영은 문옥경, 공주 역은 서해랑에게만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메란의 국극은 새롭지 않고 늙었다는 의견과 옥경이와 해랑이가 실력이 가장 우수할 뿐이다 라는 의견이 충돌하자 자명고의 대본을 쓴 권영섭 극작가는 오디션을 열 것을 제안하죠. 한편 연습생이 받는 돈으로는 분장 도구를 살 수조차 없었기에 다방에서 일을 하던 정연이는 우연한 기회에 명창 임진 선생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실 임진 선생은 정연이의 엄마 채공선의 스승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채공선은 하늘을 울린 소리꾼이라는 평가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그만두고 사라졌는데요. 임진은 정연이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제자 채공선의 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죠. 그리고 그 장소에 함께 있던 방송국 PD 박종국은 정연이에게 가수가 되어 TV에 출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날 강소복은 임진에게 정연이가 다방에서 노래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정연이를 혼내는데요. 이에 정연이는 가수가 되겠다며 국극단을 그만두고 박종국 PD를 찾아가죠. 이때 영서가 정연이를 찾아옵니다. 사실 영서는 무대는 전쟁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서는 유명한 소프라노인 엄마 한기주에게 성악이 아닌 국극 배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대에서 더 좋은 소리, 더 완벽한 연기, 더 멋진 몸짓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영서는 노래, 춤, 연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었으면서도 역할에 푹 빠져서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즐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영서는 방자 연기를 하던 정연이를 보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정연이는 마치 맡은 배역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몰입과 집중을 국극을 이제 막 시작한 정연이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서는 어머니가 인정한 유일한 천재가 정연이의 엄마 채공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채공선의 딸 윤정연을 압도하고 채공선을 뛰어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영선은 정년이를 찾아가 국국단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한편 정년이는 가만히 서서 살랑거리며 부르는 가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종국 PD가 자신을 이용해 사라진 판소리 천재 최공선을 TV에 출연시키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죠. 이에 정년이는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소리나 노래를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극을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출연한 TV 무대에서 살랑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대신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 1절은 여자로,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2절은 남자로 연기하며 노래를 한 후 국곡단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정년이는 오디션을 통해 정기 공연 자명고에서 군졸 1을 맡게 돼요. 한편 영서는 주연급의 악역 고미거를 맡았는데요. 악역을 머리로 생각하며 연기하던 영서에게 악역 연기 1인자인 백도행은 진짜 두려움은 머리보다 살갗이 먼저 아는 법이니 머리가 아니라 살갗에 소름이 돋는 악역을 연기하라고 조언하죠. 이에 항상 혼자 연습해오던 영서는 자신이 두려움을 줘야 하는 구슬하기 역을 맡은 홍주란과 함께 연습을 하며 허영서만의 섹시하고 비열한 악역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정년이가 맡은 군졸 1은 고구려 군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사 한 줄을 갖고 있었는데요. 정년이는 직접 군인들을 만나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띄워온 군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 공연에서 대본에 없던 군사 서름이라는 소리를 해버리죠. 군졸 1의 절절한 소리에 관객들은 전부 군졸 1만을 봐버렸고 무대가 윤정연에게 먹혀버리자 문옥경은 무대를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국극을 하면 안 된다며 정년이에게 화를 내고 강수복 단장은 정년이를 자명고 무대에서 잘라버립니다. 이후 정년이는 합창부가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국극이 다 함께해야 하는 것임을 자신이 오만했음을 깨닫죠. 이후 정년이는 자명고가 무대에 오르는 동안 모든 배역을 연습하며 극 전체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구슬하기를 맡은 홍주란이 쓰러지면서 정년이가 대역을 하게 되는데요. 질투에 눈이 멀어 결국 호동왕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구슬하기를 성공적으로 연기한 정년이는 무대에 선다는 건 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편 매랑 국극단의 공주님인 서해랑은 회계부 부장 고대일과 함께 극단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데요. 백도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서해랑은 도행에게 극단 자금을 훔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극단에서 내쫓습니다. 또한 서해랑은 자신과 옥경이 국극을 이만큼 키웠다고 여겼기에 주연은 언제까지나 옥경과 자신이어야 한다고 여겨 조금이라도 옥경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제목이다 싶으면 경계하고 은밀하게 밟아버렸죠. 서해랑은 옥경이가 정년이를 재밌어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년이를 눈엣 가시로 여깁니다. 한편 광복기념 국극단 합동공연 바보와 공주에서 평강공주와 온다를 맡은 서해랑, 문옥경의 아역을 찾는 오디션이 진행되는데요. 이 오디션은 실제로는 차기 국극 왕자를 찾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정년이는 소리를 더 잘하기 위해 어머니의 스승이었던 임진 선생을 찾아가 소리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은 정년이에게 타고난 목소리만 믿고 듣기 번지르르하게 불러대는 것이 네 어미 최공선이 가졌던 나쁜 습관을 탁본 뜨듯 전부 가졌다며 스승이 되어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소리 하나 믿고 집 나와 국곡단에 들어왔던 정년이는 자신의 소리를 부정당하자 득음을 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 혹독한 연습을 하다가 목이 나가버리죠. 갈라진 소리만 나오게 된 정년이는 결국 목포로 돌아가고 강소복은 자신이 스승이기도 했던 임진을 찾아가 왜 정년이도 공선이처럼 만들었냐고 따지는데요. 사실 최공선은 목소리가 나가서 임진에게 파면당해 소리를 그만둔 거였어요. 강소복은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가 부족해도 오직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촛대로라도 서서 무대를 만들 수 있다며 선생님은 공선이를 버렸지만 자신은 정년이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포로 정년이를 찾아가죠. 강소복은 소리보다 천재라는 평가를 더 좋아했던 최공선과 달리 정년이는 자기 자신보다 국곡을 더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년이가 극단을 나가면서도 대본을 모두 가져갔기에 극단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또한 드라마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년이의 팬 건부용도 목포에 오는데요. 정년이는 부용이 앞에서 소리를 하고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세상 만물이 자신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요.
무대에 설 때마다 느꼈던 눈앞이 훤해지는 그 느낌에 정년이는 이제 자신은 다시 눈을 감고 살긴 글렀다는 걸 깨닫고 목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북극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죠. 한편 바보와 공주 온달역의 아역은 허영서로 결정되는데요. 오디션장에서 배역에 몰입하지 못해 텅 빈 연기를 선보인 영서가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엄마 한기주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서는 엄마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자신을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오디션에 합격시켰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국극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엄마처럼 소프라노가 된 영서의 언니 허영이니 영서가 어렸을 때 심청가의 추월만정을 좋아하는 엄마를 기쁘게 드리기 위해 국극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리꾼이 되는 대신 국극을 선택했다며 영서 너는 국극을 하고 싶어서 엄마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고 말하죠. 또한 연기하는 영서는 정말 자유로워 보였으니 국극은 그 누구도 아닌 영서 스스로 찾은 너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영서는 엄마나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국극을 하기로 결심해요. 항상 멋있는 왕자님만 연기하려 했던 영서는 바보와 공주에서 진짜 바보 왕자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국단을 떠나 목표에 내려갔던 정년이는 매랑 국극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소복은 정년이가 허영서와 같은 날 같은 시 다른 장소에서 따로 연기를 펼쳐 허영서만큼 인파를 모으면 입단을 허락하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가망없는 대결이라고 여겼어요. 2년 동안 영서는 정기 공연에서만 주연을 2번이나 더하며 팬클럽이 생겼으나 정년이는 목이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길거리 공연 당일 영서는 춘향가의 몽룡이를 연기하며 관객들과 호흡함으로써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심청가의 추월만정을 부르는 정년이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쇳소리가 나왔으며 고음은 나오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년이의 소리에 감동을 했는데요. 지난 1년간 채공서는 고음이 되지 않는 정년이에게 고음을 못 부르면 떡목이지만 그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워 듣는 사람 귀에 빈대가 없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명창 소리도 들을 수 있다며 무를 부르는 방법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년이의 소리에는 들리지 않아도 들려서 전달되는 감정이 있었죠. 그렇게 정년이는 매랑 국극단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옥경은 라이벌도 신선함도 없는 국극의 권태를 느꼈어요. 모든 왕자 역을 도맡아 하며 최고 인기를 누렸지만 이제 국극에는 하고 싶은 배역도 보고 싶은 이야기도 없었죠. 그래서 영화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극단을 나가 영화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해랑은 옥경이 아편에 중독됐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뿌려버리는데요. 사실 옥경이 과거 국극을 하기 전 기생이었던 시절 아편에 중독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국극을 하면서부터는 아편을 끊고 국극에 매진했지만요. 또한 해랑과 함께 매랑 국극단의 자금을 횡령해오던 고대일 부장이 사업부에 돈을 들고 튀어버리면서 매랑 국극단은 간판 배우도 돈도 모두 잃게 됐어요. 정기 공연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다들 여성 국극은 유행이 지났다고 한물 갔다고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강소복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여성 국극단들과 함께 합동 공연을 준비합니다. 제1회 여성 국극단 합동 공연은 정년이의 팬 권부용이 쓴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부탑에 대한 이야기 쌍탑 전설이었는데요. 서해랑 때문에 매랑 국극단을 나갔던 백도행이 연출을 맡았죠. 정년이는 탑을 만들다가 아내를 죽게 만든 백제의 석공 아사다를 맡아 아내와 석공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에 쪼아 아내 아사녀를 닮은 불상을 조각하고 떠나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연기했고, 영서는 아사달의 재능을 질투하는 동시에 아사달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달비를 맡았습니다. 초연에서 쌍탑 전설은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아사녀와 아사달의 비극적인 사랑에 더해서 허영서가 연기한 달비의 애증이 굉장한 호평을 받게 됐죠. 이후 쌍탑 전설은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라디오 드라마로도 나오며 여성 국극의 제2전성기를 알렸습니다. 7년 후 정년이와 영서는 여성 국극의 왕자님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꺼져가던 여성 국극을 다시 일으킨 쌍탑 전설의 재공연이 확정되며 정년이와 영서는 또 한 번 오디션을 통해 여성 국극 왕자의 자리를 겨루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